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이고 혼자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남편과 주위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다가 5년이 지난 지금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와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이라서 성인이 되어서도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연락도 하면서 지내다가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시부모님은 결혼을 하자마자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권유하셨고, 다행히도 저는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사업가인데 다행히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돼서 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남편이 열어준 동네 작은 카페에서 취미 삼아 일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카페라 단골 손님 말고는 없는데 그래도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혼자 집에 있으면 적적할 저를 위해 남편이 카페를 차려준 것이었죠. 처음에는 카페를 운영했지만 매일 가니까 너무 힘들었고 제 사생활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40살이 넘어서 카페 분위기가 많이 올드해요. 카페에는 차 종류가 많고 손님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아르바이트생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37살의 여자가 저희 카페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더라고요. 면접을 보니 싹싹하고 카페 경력도 있고 결혼도 안 했어서 뽑지 않을 이유가 없었기에 바로 그날부터 인수인계하고 매장을 맡겼어요. 저와 8살 차이 나는 지영이는 일도 잘하고 한 번 말하면 잘 알아들어서 가르치기도 너무 편했고 나이 많은 제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언니 언니 하면서 잘 따르더라고요. 저는 가게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날에 나와서 지영이를 도와주기도 하고 손님이 없을 때는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면서 친해지게 되었죠. 저는 지영이가 37살이 되어서도 남자친구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았길래 왜 결혼을 안 했는지 물으니 이미 한 번 갔다 왔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해서 그 트라우마로 남자도 못 만나고 결혼은 꿈도 못 꾼다고 합니다. 마냥 해맑아 보였던 지영이에게 그런 슬픈 사연을 들으니 너무 울적해지고 마음이 아파와서 그날은 지영이에게 술을 사주기로 했어요. 저는 나이가 있다 보니 술을 잘 먹지 않는데 그날은 지영이에게 술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이 먹으러 갔습니다. 저희 둘은 취기가 점점 올라왔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죠. 지영이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사업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저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고 늦어도 좋으니 사업을 꼭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불쌍한 지영이가 얼른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싹싹한 지영이 성격상 사업가라는 직업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았죠. 생각해보니 저희 남편도 지영이처럼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한 사업가인데 자수성가한 케이스라서 저희 남편에게 한번 사업 관련한 기술들을 배워보라고 했더니 지영이는 너무 감사하다면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때 마침 술에 취한 저를 데리러 온 남편이 술집에 들어왔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여보, 우리 지영이, 불쌍한 지영이 딱 한 번만 도와주라. 응?
내가 정말 아끼는 알바생인데 당실 옛날 모습이랑 너무 비슷해. 지영이도 사업을 하고 싶대. 응? 제발 딱 한 번만. 응? 이라고 하면서 지영이에게 사업 멘토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은 자기도 좋다며 자기가 배운 사업 정보들을 지영이에게 전부 다 알려준다고 했죠. 그렇게 지영이는 카페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카페 문을 닫고 저희 집으로 와서 남편과 함께 사업 공부를 했고, 집에 올 수 없는 경우에는 둘이서 전화나 카톡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남편은 자기도 오랜만에 공부를 해봐서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일석이조라고 했고, 지영이도 이런 정보들은 정말 어디서도 구하지 못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지영이는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했고,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기특하고, 30대 후반에 공부를 하면서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지영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점점 저와 지영이는 저희 집에 스며들었고, 지영이가 드디어 사업을 시작했어요. 생각 외로 지영이의 사업은 정말 잘 되었고, 카페를 나올 틈도 없이 자기 회사 일로 굉장히 바빴죠. 남편은 선생님이 이런 기분이었을까 하면서 자기의 학생이 이렇게 성장하니까 자기가 더 기뻤다고 하더군요. 지영이는 점점 더 성장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며 기사도 나오고 잡지에도 실렸습니다. 저는 친한 사람이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너무 신기한 거 있죠? 하다못해 지영이는 TV 프로그램에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방송까지 나가서 이젠 멘토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영이는 정말 착한 게, 그렇게 성공을 해서도 저희에게 연락도 계속 해주고 카페에도 자주 찾아오면서 늘 똑같이 초심을 잃지 않은 채로 저희를 대우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카페 일을 마치기도 전에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아들과 남편과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한 테이블에서 셋이서 오순도순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속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영이는 저에게 친동생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어요. 저는 카페에는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뽑았고, 지영이와 남편은 각자의 회사를 운영하느라 바쁜 나날들의 연속이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친한 친구 희숙이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야, 나 오늘 너희 남편 봤는데 예전에 네 카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지영이라는 애, 오늘 네 남편이랑 커플티 전문점에서 옷 맞추고 있던데?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믿었던 두 사람한테 그런 배신감을 느끼니까 화도 안 나고 당황스럽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희숙이에게 혹시 찍은 사진이라도 있냐고 하니까 희숙이는 자기도 너무 놀라서 사진을 못 찍었다고 했습니다. 희숙이는 제 오랜 친구라 거짓말을 할 사람은 절대 아니기에 저는 희숙이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다른 가게도 아니고 커플티 전문점이면 솔직히 말 다 했잖아요. 저는 두 사람이 같이 사업 정보를 공유할 때부터 사이가 깊어진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고 남편의 휴대폰에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제 휴대폰으로 모두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두 사람에게 당당히 증거를 들이밀었죠. 그런데 저한테 들통나자 지영이와 남편은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예상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알았어, 언니?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당한 태도의 그들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남편과 지영이에게 나 시댁에 알릴 거야. 그리고 고소까지 다 할 거야. 라고 하니 지영이가 비웃더라고요. 언니, 시댁에서는 살림만 하는 주부를 좋아할 것 같아? 아니면 나 같은 돈 잘 버는 사업가를 좋아할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저 미안해. 이 말이 다였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아는 시댁은 당연히 지영이를 좋아할 것 같았기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지영이가 가정폭력을 당해서 헤어진 전 남편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유명한 사업가인 저희 남편에게 사업 꿀팁을 얻기 위해서 제 카페에 접근한 거였고 저에게 동정심을 유발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는 그들을 두고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서 펑펑 울었네요. 그런데 도저히 남편과 이혼은 못하겠더라고요. 저와 가장 친한 동생과 그렇게 불륜을 저질러도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한참 예민할 시기였는데 쉽게 가정을 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남편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희숙이에게 찾아가서 술을 마시면서 고민을 이야기했죠. 희숙이는 저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면서 남편 욕을 한 바가지로 해주었고 그날 저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희숙이에게 안겨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며 너 같은 친구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희숙이는 친구 사이인데 뭐 우리가 그냥 친구야?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해 라고 했어요. 저는 믿었던 지영이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기자들 앞에서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지영이는 성실하고 착실한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저희 남편과의 불륜 사실과 지영이가 했던 말과 행동들을 자세하게 다 기자들에게 말을 했더니 기사가 정말 자극적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한 언론사에게만 이야기했는데 그 기사 하나가 정말 널리 퍼져서 한순간에 지영이의 SNS는 악플로 가득해졌고 지영이의 이미지는 완전 망가졌죠. 저는 기사를 쓴 기자에게 만약 이 일이 유명해진다면 다른 이야기도 더 해주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이 기사에 그대로 실리니 기사 댓글에도 얼른 더 알려달라고 재촉하더군요. 더 말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영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내가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제발 그만 폭로해주라. 어? 내가 그 사람이랑 그만할게. 제발 미안해. 그 사람이랑 끝내는 걸로 내가 만족할 것 같니? 너 사업 접고 우리 남편 때문에 번 돈 80% 나한테 줘. 언니 미쳤어? 그건 절대 안 돼. 내가 이 회사 어디서부터 어떻게 키운지 알잖아. 회사는 내 전부야. 그래? 그러면 계속 회사 붙잡고 있던지. 난 기자한테 전화해야 해서 이만 끊을게. 안 돼, 언니. 잠시만. 알겠어. 어차피 지금 주가도 바닥을 치고 있고 나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 내 전 재산 20%만 남아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알겠어. 그만해, 그만.
지영이는 그 전화를 끝으로 자신의 사업을 모두 다 접었고 연락도 끊긴 채로 잠적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올 줄 알았던 남편에게 또 다른 상간녀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남편의 서류 가방에서 발견된 편지 한 통을 보고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그 편지지의 글씨체는 바로 제 친구 희숙이의 글씨체와 똑같았거든요. 바로 남편의 상간녀는 제 친구 희숙이였습니다. 남편은 2명의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것이었어요. 희숙이는 저를 이용해서 남편의 또 다른 상간녀를 쳐냈던 것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니 둘은 만난 지 벌써 3년이나 되었고 3주년 기념편지더라고요. 이미 둘은 늙으면 멀리 시골로 떠나서 같이 살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고 얼른 저와 이혼을 하라는 말까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지에는 자기야, 나는 당신이 바람 피워도 용서할 수 있어. 나 같은 여자 놓치면 후회한다. 우린 천생연분이야. 자기는 나 놔두고 아무데도 못 가? 라는 말도 쓰여져 있었죠. 희숙이는 이혼 서류까지 구해와서 저희 남편에게 주었는지 남편의 서류 가방에는 이혼 서류가 있었고 메모지로 이혼 얼른 하고 나랑 같이 알콩달콩 살자 라는 멘트까지 쓰여져 있었습니다. 지영이를 떨쳐내니 희숙이가 오다뇨.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고 지금 이대로 이혼을 해버리면 희숙이와 남편은 둘이서 행복하게 살 것 같았고 저는 절대 그 꼴은 못 보겠더라고요. 그치만 그들의 인생이 망해도 과연 둘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는 궁금했습니다. 저는 우선 그 편지지의 내용들을 모두 다 사진으로 찍어 놓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날 저녁에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면서 이혼을 요구했는데 당신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라고 물었어요. 나 오래 고민한 거야. 희숙이랑 둘이서 살려고? 제가 알고 있는 걸 몰랐던 남편은 동공이 흔들렸고 약간 양심에 찔려하는 것 같더군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우리 카페 알바생으로도 모자라 나랑 제일 친한 친구랑 그런 짓을 해? 당신 아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우리 아들한테는 제발 말하지 말아줘. 어? 제발 부탁할게. 라며 제 손을 부여잡길래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나도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당신이랑 희숙이 내가 지옥 끝까지 찾아가서 복수할 거니까 하고 집에서 나온 후 다음날 이혼 서류를 남편 회사에 보냈습니다. 저는 남편도 지영이 때와 같이 기자들에게 모든 것을 폭로했어요. 물론 희숙이 관련된 일과 이때까지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저질렀던 모든 비리들도 같이요. 남편이 돈이 없어져도 희숙이가 과연 저희 남편을 좋아할지 궁금하더군요. 남편의 회사는 유명해서 그 기사는 지영이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널리 퍼져나갔고 아직 편지지의 내용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희숙이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희숙아, 너 마침 전화 잘했다. 우리 남편이 지영이랑 바람났을 때 너한테 울고불고 이야기하면서 말할 때 너 참 무서웠겠다. 그치? 솔직히 좀 웃기더라.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어차피 네 남편이랑 나랑 운명이야. 근데 이제 장난 좀 그만 치지. 네가 20살 어린애도 아니고 우리 40대야. 나이값 좀 해. 언제까지 그렇게 남의 도움으로 살아갈래? 기사 곧 내릴 거야. 너 고소할 거고 기자들 돈만 몇 푼 지어주면 입 싹 닫아. 나이값 못하는 건 너 아니니? 희수가, 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지금 반응 봤지? 나 기자들한테 네가 우리 남편한테 3주년 기념으로 쓴 편지 아직 안 보냈거든? 그거 보낼까? 야, 너 그걸 네가 왜 네가 그걸 왜 들고 있어? 그거 기자들한테 보내기만 해봐.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으니 기자들한테서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왔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들과 함께 집을 나왔네요. 시간이 지나서 남편 회사의 주가를 보니 땅을 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건지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고 남편을 차단했어요. 남편은 물론이고 지영이와 믿었던 희숙이한테까지 배신을 당하니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남편의 불행을 멀리서 지켜보니 조금 안타깝긴 했지만 저 몰래 2명의 여자와 그런 일을 벌인 죄값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숙이는 당연히 남편의 회사가 망해가니 오히려 빚쟁이라며 헤어졌고 저한테 제발 상간녀 소송은 하지 말아달라고 연락을 해요. 저는 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신 그 애의 얼굴을 보기 싫거든요. 그런 아빠를 두는 것보다 혼자서 저희 아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오히려 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절대 만나게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벌써 몇 년 전 이야기라 아들도 많이 커서 지금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 아빠가 유명한 사업가였던 것도 알고 불륜남이라는 것도 알아서 딱히 밖에서 아빠의 존재를 말하고 다니지 않는 것 같네요. 저도 주위 사람들에게 남편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 다들 뒷말 없이 깔끔하거든요. 남편의 2명의 상간녀가 저에게 너무 충격이라 그날 이후로 계속 사람들이랑 못 어울리겠고 카페 일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랑 말을 섞을 일이 많은데 그것조차 못하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카락도 너무 빠지고 가끔씩 꿈에 그 사람이 나와서 저를 괴롭힙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결국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아픔을 치유하고 있고 카페는 잠시 아들이 맡아서 해주고 있어요. 저는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병이 완치되었고 다시 카페를 운영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사람 잘 보고 사귀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